노무현 대통령의 수락연설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벌써 막 들끓어오르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존중하는 그 국민들을 함께 예우하고 통합으로 함께 가겠다.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진짜 통합의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행사로 현충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전직 대통령 찾아보면서 자신이 얘기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아주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이 주먹을 휘두르는 윤석열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고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를 후보가 외치면 같이 외치는 겁니다. 이건 렛츠,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고 경이적인 득표율로 후보에 선출된 이후에 이렇게 행보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큰 가치를 천명을 한 거죠. 무릇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잘했다. 우선순위를 뭘 정했냐면 내란 종식과 국민통합. 이게 가장 우선이라고 둔 거죠. 그걸 참 잘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비전도 제시하고 K 이니셔티브 같은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중요한 것을 정했으니 나머지는 잠깐 곁으로 두자, 미뤄두자. 안 하자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정한 것. 이걸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그렇지 않고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이 바로 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예 그냥 패스했죠. 그런 걸 다 하고 심지어 박태준 전 총리 묘소까지 찾아간 것. 저는 그것도 참 잘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기자들 만나서 얘기할 때 그 말이 딱 와닿았어요. 나도 그랬다. 나도 이승만, 박정희 안 찾아갔다. 그리고 그런 거 가는 거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왜? 망인에 대한 평가는 역사한테 맡겨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 막 너 뭐 달라졌다 뭐 좋은 걸로 달라지면 잘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믿을 수가 없어, 표변해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막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나쁜 것들이죠. 저는 어제 첫 번째 행사로 현충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전직 대통령 찾아보면서 자신이 얘기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아주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어제 그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큰 퇴행과 역주행으로 30년, 50년 후에 국가 미래를 망칠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트럼프 2기가 불러올 약육강식의 무한대결 세계질서, AI 중심의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앞에서 우리 안에 이념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정말 사소하고도 구차한 일 아닙니까?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을 개선하는 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몫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나간 이야기 또 이념, 진영 이런 것들은 잠깐 곁으로 좀 밀어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모든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가 다 가능하죠. 소위 공과가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한쪽에 몰입하지 말고 양 측면을 다 함께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저는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펼쳐나갈 실용주의가 매우 기대가 돼요. 네.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요, 정말 중요한 게, 보통 이제, 그러니까 저도 좀 실용주의적인 성향이 있는데, 예. 민주당 안에서 눈치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눈치를 보는데, 리더가 이제 그런 거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훨씬 더 밑에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왜냐하면 항상 저는 이제 제가 건축가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개발과 보존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개발 얘기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당당하게 개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저는 이게 사실은 DJ와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맞는 노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 국가의 리더가 되면은 이런 실사구시적인 이런 노선이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헤쳐나가기에 힘이 들고요. 특히 지금 상태라는 게 지금 물론 우리가 내일한 세력을 진압하고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 있게 하면 안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뭐 거기에만 너무 함몰됐다가는 우리가 지금 정말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 지금 현재 세계의 경제 전쟁의 문제 이걸 헤쳐가기가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전혜원 원장님, 일단 이제 첫 번째 행보가 현충원 참배인데 현충원 참배 가가지고 전 대통령들 묘소를 다 찾아봤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두셨습니까? 저는 말씀 해주셨듯이 국민통합의 의지를 나부터 보이겠다라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수 진보의 이념 갈등을 이제는 넘어서야만 된다라는 걸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터 실천하겠다라는 걸 생각을 표명한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K민주주의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선 산업화, 근대화 여러 주역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것을 쌓아올린 것인데 저는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 있었던 함께 하셨던 국민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이재명 대표가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그때는 일본이랑도 손잡아야 될지도 모른다. 일본을 비판하고 있지만 지금 나라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다 보니 우리 안에 갈등할 시간도 없고 그럴 역량도 없다. 국민들이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그런 의미를 나부터 실천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그 조문을 가면 그 문상하는 사람을 추모하고 위로하는 그 차원이고 정치인이 참배를 가면 그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함의를 담고 있는 거고 그 참배 대상이 되는 그 정치인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의미를 담는 어떤 정치적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이 이승만 대표님과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참배한 것은 앞서 원장님 말씀처럼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역사적 평가를 달리하겠다는 의미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축출된 대통령이고 쫓겨난 대통령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수십만 수만 명을 학살한 대통령인데 역사적 평가가 그 어떤 공이 있다고 한들 이걸 달리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을 다시 예우하고 다시 역사적 평가를 달리한다는 게 아니라 그 동시대를 살았던 국민들에 대한 공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존중하는 그 국민들을 함께 예우하고 통합으로 함께 가겠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아니라 국민을 모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참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진짜 통합의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만 메시지만 그냥 통합, 선거 때 이 통합을 위해서 통합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담아서 우리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으로 극단화된 이런 어떤 양분된 통합을 해결하겠다. 이게 시대 정신이다. 그 마음, 진심을 담은 거라고 봅니다. 요거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이재명 후보가 저는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이런 말을 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사실 제가 일산 킨텍스에서 분위기 싹 봤거든요. 예. 당원들이 좋아할까?
당원들이 감동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대통령의 제일 책무 바로 통합이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강조할 때 민주당원들이 무슨 말이야, 민주당이 대통령이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환호하고 박수하고 뭐 김경수 후보 지지했던 부분도 김동연 후보 지지했던 부분들도 막 일어나서 박수 치는데 저는 이게 바로 민심, 민주당을 넘어서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 상이다. 그래서 그런 길을 가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현장에 계셨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 수락연설을 그 프롬프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프롬프터 본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사실 그건 있어야죠. 근데 이제 너무 막 그런 분위기는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와, 30분 동안 저런 멋진 연설을 원고도 안 보고 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유치한 거죠. 아니 원고 안 보고 있으면 그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수락연설을 갖다가 어우야 저렇게 잘 왜냐하면 저는 프롬프터 보는 것도 알지만 야 저렇게 순발력 있게 들리게 한다라는 맞습니다. 게 예. 그게 정말 위대한 겁니다. 저렇게 준비를 했고 저렇게 현장에서 저렇게 잘한다. 제가 그 이게- 수락연설 원고를 항상 여기 책상에다가 예. 둬요. 왜냐하면 너무 명연설이고 이거는 정말 취임사를 그냥 갖다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한번 좀 인용하고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참 깊은 성찰과 통찰이 느껴지는 그런 연설이에요. 어제 제가 그 조선일보 같이 그 방송 패널로 이렇게 같이 함께 출연했던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어떤 이제 선배님께서 전화를 아침에 주셨어요. 본인도 글로 이제 여러 번 읽었는데 너무 메시지가 와닿아가지고 당겨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수락연설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끝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솔직하게 자기는 보수 찐보수니까 조선일보 출신이니까 찍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기도 찐 보수 출신의 조선일보 간부 출신의 자기도 찍을까 말까 흔들리고 있어서 너무나 잘 쓴 명연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말하고 싶으니까 아니 저는 왜냐면 이번에 수락연설 들으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게 왜냐면 지난번에 수락연설 때 벌써 분위기를 탁 망가뜨렸잖아요. 네. 지난번에. 근데 진짜로 수락연설이 좋았던 게 노무현 대통령 수락연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우리 마음속에 막 끌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야 이거는 이기는 사인이다 이러고 딱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딱 듣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수락연설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벌써 막 들끓어오르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야 그래서 이거는 좋은 사인입니다.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얘기는 드려야 되겠는 게 지금요 이거요 지금 저는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즉흥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준비된 대통령 후보의 행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생각할 때 그때 나올 때 얼마나 빨갱이 이미지 지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근엄한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DJ와 춤을 뭐 막 이러면서 DJ DOC와 춤을 이거 막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그리고 혹시 이재명 대표가 성깔이 강해서 혹시 보복이나 복수할까 봐 하는 이 두려움 이거를 지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를 준비된 행보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국민에 대한 성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선거 전략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후보가 국민에 대해서 성의가 있으면 나를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저를 찍어주십시오. 찍을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성의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참 감동했습니다. 예.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연설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번 연설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를 후보가 외치면 같이 외치는 겁니다. 이건 렛츠,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위대한 국민과 함께 같이 만들어 가겠다. 함께 하자.
당신들부터 바로 주인공이다라는 이 동질감을 엄청나게 끌어낸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이 주먹을 휘두르는 윤석열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고, 저도 사실 그런 댓글 많이 봤거든요. 나는 보수지만 이 연설문을 볼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 대통령은 저런 사람이다라는 말이 참 와닿겠고, 또 사실은 선거 내내 우리 민주당이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특정 정당을 넘어서서 많은 분들이 좀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런 좀 다짐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막 떨리죠. 그 감동이 지금도 남아 있으신 거죠. 네, 몇 번을 돌려봤어요. 근데 그 원래 좋은 연설이나 좋은 작품은 개인의 경험을 어떤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제 그 연설도 저렇게 또 스토리가 이렇게 딱 또 이어졌어요. 자기의 그런 삶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펼쳐 나가겠다. 예를 들면 이런 대목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문명 시대의 세계의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 평범한 국민들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작지만 큰 대한의 민국 함께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늘 말씀드렸지만 돌이켜보니 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죠. 단 한 번의 순탄한 과정도 단 한 번의 쉬운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당원 동지들께서 국민들께서 상처투성이로 쓰러지던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죠. 이재명 후보의 삶을 우리가 봤잖아요. 정말 너무나 어렵고 가난한 어린 시절,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기 힘들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일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기초단체장으로 출발해서 내가 왜 성남시장이 되려고 했는가, 그런 것도 다 밝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재명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악마화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우민 정치, 우민 정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성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백성은요, 정보가 지금은 뭐 이제 SNS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막 하지만 옛날에는 정보가 적을 때니까 일방적으로 권력에서 주는 정보가 다였어요. 제 직접 겪은 경험인데요. 5.18을 제가 직접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 일주일간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다가 나중에 전두환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김대중이 공산당과 함께 해가지고 일으킨 내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돈을 얼마를 받아서 김대중한테 전했고 뭐 이런 식으로 전두환 계엄 합동수사본부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요. 저희 아버지는 그야말로 뼛속까지 민주당 지지하는 분, 김대중 선상님 하셨던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김대중이가 저럴 줄 몰랐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아버지 저 말을 믿으세요. 아니 그렇다고 그러지 않냐. 물론 다음에 이제 다 정신이 올바로 돌아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민도였고 그런 수준인데 아닌 것도 계속 그렇다 저 사람은 빨갱이야 영공이야 대통령병 환자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 윤석열이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하면은 막 나쁜 것으로 악마화하는 거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서 참 그거 털어내는 것만 해도 한참 걸려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명연설을 다시 듣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케네디, 예. 뭐 마틴 루터 킹, 뭐 오바마 이렇게 해가지고 연설도 괜찮았어요. 오바마 연설도 너무너무 괜찮고 그리고 저는 DJ 연설 중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취임사가 최고로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듣는데 막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가 이 연설을 쓰면서 그 마음이 띄었을 생각을 하면은 그거 쓰면서 막 정말 자기가 꿈꾸는 나라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민이 이거 들어주실까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막 추조해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저는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 명륜설은 듣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쓰는 게 진짜 명륜설이 나오는데 저는 이번 연설을 특히 보면서 듣는 사람, 듣는 국민을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는 정말 당원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을 하면서 쓰셨다고 하는 게 이게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 굉장히 부럽네. 지금 얼마나 마음이 이런 나라 만들고 싶어. 막 이거 빨리 이거 지나서 이거 하면 됐으면 좋겠어. 이거 국민들하고 같이 느끼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그런 선한 의지 이런 게 저는 국민들한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편견 같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짤이 나와야 돼. 이거 28분 다 들을 수 없어. 예. 솔직히 조금 길어요. 조금 그거 민주당에서만 좀 자주 만들어서 짤짤이 올리면 저기 좋겠네. 해가지고. 네, 요즘 또 뭐 네티즌들이 워낙 많이 이제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네. 저는 굉장히 가슴 찡했던 게 네티즌들이 그 사진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단식해서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검찰에 사실상 끌려가는 그런 모습, 그런 순간을 넘어선 것, 또 피습을 당했던 순간, 정말 말도 못하게 검찰에 탄압받고 실제로 테러 당할 뻔도 하고 온 가족이 모욕을 당했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이 지켜낸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국민이 지켜냈다. 이재명 대표 연설을 보면 끊임없이 위대한 국민들, 당원들과 국민들이 저를 살려주셨다라는 감사함의 표시가 난다. 저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감사하는 리더가 만드는 나라는 어떨까? 참 기대가 되고, 사실 뭐 저도 정치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장면을 보고 우리가 심장이 뛰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일산 킨텍스에 갔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심장이 다 뛰었다. 우리 근데 이제 그게 참 그만해야 되겠어. 행복한 우리 기억이었습니다. 하는 얘기 듣고 지금 막 눈물 또 눈물 흘리고. 즐겁게 해줘야 되는. 그러게요. 우리 하는 얘기 들으면서 지금 눈물이 또 나신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좀 몇 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네. 고은나비님, 자꾸 눈물이 납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대표님을 의지하며 희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가요. 그러셨고요. AURELIAN 뭐라고 읽어요? 오렐리언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되셔도 너무 힘들겠지만 위기에 강한 지도자라서 잘 이겨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연설 듣는 내내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금이 원님 울고 웃고 가슴이 희망. 연설 너무 행복해 울었습니다. 신채규님 감동 울컥해서 소주에 눈물 말았습니다. 진돌님 함께했던 그동안에 또 눈물이 그냥 흐르네요. 백운기님 패널분들 너무합니다. 또 그렇게까지. 예. 제가 우리 정원 예. TV 잠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원년 멤버로서 마포에서 구독자 거의 0명에서 시작해서 70명까지 왔는데 저는 70만 명. 80만 명. 네. 70명이요. 그때 정말 윤석열 정권의 패악이 최고조일 때 제가 오죽하면 이 정치 1번지 나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압수수색 당하고 백운기 앵커님하고 패널까지 다 끌려가는 거 아니야 할 정도의 최고의 시점에서 이 정치 1번지가 마포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채학명주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윤석열 정부의 심판에 최전선에 섰다라고 저는 백운기 정치 1번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출연해서가 아니라요. 이런 말씀은 우리 박정은 대령님도 저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뵈기로 했을 때 하셨었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백운기 앵커님하고 길거리 지나가니까 주차위원 할머니가 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신 이런 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출연하고 있어서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거대 언론의 일방적 폄훼하나 특정 후보에 대한 악마를 막으려면 또 좋은 채널들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70만을 넘어서 100만을 같이 해주신다면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더 힘이 될 것 같다는 거. 참고로 이거 협찬 이런 거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라나님 글 소개해 드릴게요.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보다는 우리 정어리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달하나님 오늘의 댓글로 선정합니다. 그러나 이념, 진영 잠깐 곁에
미뤄두었다고 해서 할 일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저자를 어떻게 뭐 봐주자는 거예요? No,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재명 후보한테 그러면은 앞으로 뭐 정치 보복 뭐 이런 이야기를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에요. 내란을 종식시켜야지요. 그것과 정치 보복과는 다르죠.